네, 깨달은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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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입니다. 네. 따뜻해졌습니다. 벚꽃이 완전히 흩날리는 4월이네요. 근데 네.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음, 많이. 아, 거기 좀 남쪽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직 서울은 이제 한창 피고 아마 이번 주말에 지나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흩날릴 것 음, 같아요. 네, 저희 여기도 광주인데, 막 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꽃잎이 잘 버티다가 오늘 저녁에 보니까 바람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방금 나갔다 왔는데. 네, 아, 그거 보니까 봄꽃은 되게 2주 정도밖에 안 피잖아요. 봄꽃. 음, 네, 이제 여름꽃은 되게 뭐 무궁화도 그렇고 백일홍, 배롱꽃이라고 하는 거, 음, 뭐 여러 여름꽃들 뭐 보면은 되게 길게 몇 개월씩 피거든요. 그게 네, 아마 봄꽃은 봄 햇볕이나 바람이 그렇게 그 뜨겁지가 않은데 아마 음, 여름은 그 햇볕의 강렬함을 견디는 어, 그런 꽃이라서 굉장히 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꽃은 화사하긴 하지만 그 여름꽃의 강인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오늘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음. 그 연기의 바닷속을 잘 헤엄치던 꽃은 여름꽃이 아닐까? 강인한 아, 갖다 붙이기도 잘하네요, 지금. 아유,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굉장히 연결이 네네. 되네요. 네, 아니 연결 안 되는 게 없네, 전천후로. 결국에는 걱정할 거리가 없네요, 우리가 대화할 때. 공달님이 뭘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봄꽃, 여름꽃을 이야기를 하시려 했더니 그렇게 연결을 또.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봄꽃의 연기도 그게 봄꽃의 역할이겠죠. 근데 참 봄꽃이 계속 좀 피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봄꽃은 짧아요. 네, 아, 그래서 귀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맞아요. 아침에 이렇게 그 집 앞에 벚꽃나무가 이렇게 좀 있어요. 많이. 그래서 멀리 안 가도 그냥 이렇게 벚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하고 바람이 좀 많이 어제 오늘 불어서 내리고 그래서 바닥에 그 벚꽃잎이 되게 작잖아요. 왜 딸기꽃처럼 작고 이렇게 약한데 바닥에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 연한 분홍 꽃잎들이. 그래서 벌써 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봄꽃은 약하고 여리고 또 2주 정도 뭐 그 사이 비 안 오면 비바람 없으면 2주 정도 버티다가 이제 가는 연기를 갖고 있고 여름꽃은 좀 더 예, 오래 가고 뜨겁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좀 오래 버티는 그런 연기를 겪고 있구나 이 생각을 또 종달리 말씀을 들으니 또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좀 짜집기가 되네요. 그런데 벚꽃은 짧아서 어, 더 찬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꽃비 하는 게 느낄 수 있는 게 벚꽃이잖아요. 바람 음, 많이 불면 비처럼 흩날릴 때 보통 벚꽃은 줄지어 심어 놓잖아요. 벚나무가. 음, 오늘도 그 사이를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제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음. 대구에도, 사장님. 대구에도 벚꽃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대구에도? 가로수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대학교 캠퍼스에는 꼭 한 군데씩은 벚꽃길이 조성돼 있어요. 아, 캠퍼스마다. 음, 음, 음. 저희 아파트 앞에도, 분위기는, 아파트 전면에도 벚꽃이 있어서 그냥 벚꽃은 자주 보는데 짧아서. 짧아. 음, 식집사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네, 식집사, 수연님. 음, 일단은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꽃들은 그, 이제 보통 매화나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빨리 지잖아요. 얘네가 과일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음, 보통 다 과일이 열리는 나무들이 봄에 꽃이 피잖아요. 가을에 아, 저기 그러네요. 과일을 달기 네네네. 위해서.
여름에는 꽃이 많이 없어요. 진짜로. 비도 많이 오고 태양이 장렬해서 피는 꽃이 한정적인데 그래서 귀한 거 맞고요. 그리고 가을 꽃들이 원래 오래 피어요. 이게 그 음, 날씨가 서늘하고 그 서늘한 기간이 길면 개화기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벚꽃도 원래 그렇게 다 요즘에 꽃들이 한 번에 피고 지는 거는 너무 빨리 더워지기 때문이지 원래 순차적으로 그 자기가 피고 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 요즘에 그냥 그 기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더워지니까. 그냥 우르르 음. 피고 우르르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하얀 목련이란 노래 있었잖아요. 아, 그 요즘 많이, 내용, 라디오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련이 펴가지고 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요즘은 우르르 피고 그냥 떨어지면 목련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음, 그래가지고 목련나무 많이 없애는 추세고 그리고 벚꽃이 이제 재래 벚꽃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뭐 일본에서 들어와서 예쁘니까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 벚꽃 원체 많이 심으니까 도심 가까이 벚꽃이 없는 데가 없어 따로 보러 갈 곳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음, 벚꽃은 많고 여튼 네 꽃은 봄에 피는 꽃들은 보통 다 열매를 위한 꽃이다. 그 정도.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의 어떤 식견을 들으니까 또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벚꽃도 열매가 열려요. 그 지금 쬐끄맣게 열리지만 원래는 체리 있잖아요. 그 음, 우리나라의 그 밑에 내려가면 벚꽃 종류 중에 그야말로 체리 정도의 그 열매가 열리는 벚나무도 있어요. 벚지나무라고 해가 벚지. 맞아. 예, 체리 블러썸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네, 하잖아. 네, 아, 네. 체리 블러썸. 맞아요. 음. 아이스크림에도 있었던 것 같네, 체리 블러썸. 중학교 때 저희 학교가 이제 경남이다 보니까 거기 그 나무가 열매가 열리면 교복 입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따먹느라고. 아, 네, 네, 네. 맞아요. 네, 우리도 그랬었어요. 음. 음, 그러네요. 연기 얘기하다가 오늘 웬 이쪽으로 갔을까요? 아, 이것도 연기 이야기 연기력이야. 하다가 이제 그 꽃들의 연기, 꽃들의 그 팔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봄꽃, 여름꽃. 음, 음. 네, 이 제안을 수연님께서 해주셨잖아요. 네. 연기를 어떻게 이해하고들 있는지 궁금하다. 이랬는데, 음. 수연님 이야기 좀 먼저 들려주실래요? 이 얘기가 시작된 거는 이제 소공님이 웅무님한테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웅무님이 이제 답을 나름 선빵했어요. 그래서 훅 들어오는데 저 같았으면은 대답을 했을까 막 그날 벌벌 떨려가지고 얼른 끄고 비디오 꺼버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님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오늘님이 거기에 연기라는 말에서 무와 연기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하셨나요? 밝아지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라 뭐 어떤 식으로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을 읽다가 갑자기 연기가 뭐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연기라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았지 정확하게 내가 연기에 대한 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연기에 대해서 이제 논해보자 하는 순간 그날 연기적으로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이제 그 말과 동시에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카페에다 이제 글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음 제가 그 정리가 좀 안 돼서 소공님 깨달음 그 챗 있잖아요. GPT에 소공님 깨달음, 소공 깨달음 뭐 어쩌고 하는 그 챗 GPT에 가서 질문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연기라는 게 길게 보면 그냥 연기인데 우리가 짧게 보면 거기 안에 인과가 들어있잖아요. 어떤 인연이 있고 그거에 대한 과가 있고 우리가 알아차림을 정확하게 오늘 하면 인과가 보인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이러한 습이 있는 그 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과도 사실은 연기 안에 있구나. 그러면 이 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연기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일 뿐이네. 그러면 오롯이 연기구나.
그리고 소공님이 연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 작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용만 남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자 제가 느낌에 작용?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우주에는 다른 건 다 존재하지 않는데 딱 일어나는 이 작용 하나만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성주계공이라고 돌아가더라도 이게 처음에는 뭐 생기고 죽고 늙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형태는 변하지만 이 작용만 딱 남잖아요. 이 작용, 이게 연기구나. 저는 그렇게 이렇게, 어, 결론 내려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갑자기 이상입니다. 네. 이제 좀, 뭐, 저는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연기에 대해서 좀 쉽게 그냥 팔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팔자, 성격, 타고난 DNA, 이런 게 다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팔자란 말은 좀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뭐 연기란 말은 있어 보이고. 근데 뭐 소공님 늘 하시는 말씀이 다 팔자라고. 근데 그 인과도 그렇고 이런 게 막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굉장히 어 어떤 경우에도 작동이 잘 돼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 뭐 아니면 뭐 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럴 것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는 팔자대로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굉장히 이게 절망적인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 알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변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대충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팔자고, 여자, 남자로 태어난 거, 뭐 1970년대, 80년대 태어난 것도 팔자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연기 인과하면 막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서 프로이드식으로 어릴 때 이런 트라우마를 받아서 이런 것만 연기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시간, 공간, 이 지구에 태어난 거 이런 것도 다 결국엔 커다란 연기라서 저는 사실 연기 인과에 밝아진다, 연기에 밝아진다는 점에서 어, 우리가 모르는 거가 굉장히 인과나 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연기라고 해서 인과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시군과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이런 뭐 여자로 태어난 거 남자로 태어난 거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인 거 이런 것도 배우자도 마치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연기도 결국은 그런 수많은 작용을 우리가 그것도 미지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깨닫고 나면 인과에 밝아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미지라는 걸 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과에 밝아진 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막 다 꺼내놓으면 다 알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한계 내에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지의 부분을 알고, 미지에 있고, 연기에, 나한테 일어난 연기,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미지가 있다라는 여지를 갖고 있고, 그 여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해의 폭이 또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게 연기를 타고난 팔자, 성격, 유전자, 뭐, 이런 거로 좀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내적인 팔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작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꽃 피워지기도 하고 좀 뭔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발현이 좀 씨앗이 덜 틔워지는 어떤 성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조차 또 연기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나한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어쨌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타인과 같이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건데 그 작용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조차도 또 연기의 소나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아이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내가 이해하는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그래서 무아라는 생각이 어, 들고, 결국 연기와 팔자에 많이 항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복이라는 말이 좀 무기력한 말 같기는 한데, 어,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연기를 큰 뭐 어떤 축을 안 해도 지금 내 기분이 뭐 벌써 좀 기분이 안 좋아지네, 흥분 상태에 가까워 분노가 되네, 아니면 좀 기분이 좋아지네 하는 그 흐름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순간순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알아차리게 되면. 그걸 없애거나 이렇게 해서는 없애고 조작하고 그러면 결국 두 배, 세 배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또 나중에 다 돌아오는데 그 흐름을 타고 이게 좀 깨닫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그게 어렵다 쉽다는 것도 사실은 좋다 나쁘다는 것도 그런 호불호도 우리 많이 뭐 어쨌든 사회에서 주입된 것도 있고 나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다른 분들, 각계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연기에 대해서. 네, 연기는 뭐 워낙 유명한 주제니까 저는 또 불교에 대해서 조금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아서 부처가 됐느냐. 스님들이 그런 법문을 많이 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대체 부처님이 됐다는데 뭘 깨달아서 부처가 됐느냐. 그러면 스님들은 하나같이 연기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름 아닌 연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어덕존의 부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신 연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이 없어진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기의 정의죠, 정.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에 대한 정의고, 소공님의 정의는, 소공님의 연기에 대한 정의는 저절로죠, 저절로. 저절로라는 한마디로. 거기 모든 게 저절로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하는 놈이 없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진다. 그게 연기인데, 아까 수연님 말씀하셨듯이, 그, 작용, 작용이잖아요. 우리, 모든 이 현상계에 있어서는 작용인데, 그 작용의 법칙이 연기인 거죠. 그러니까 작용이 뭐, 아무런 뭐 일정한 그거 없이 막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엄연히 법칙에 의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는 결국 작용이 연기적인 법칙에 의해서 작용한다라는 게 이제 연기의 정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칙이 워낙 유명한 불교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공통적인. 근데 이제 소공님은 불교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절로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 그래서 도노를 한다, 도노 깨달음을 한다라는 게 결국 연기 가지고 다 깨닫는 건데 소공님도 결국 연기적인 법칙을 얘기를 해서 도노를 하게 하세요. 그거를 그 생각 걷어차기라든지 잠깐 끊는다든지 그게 저절로라고 한다면 거기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안에 내가 없어도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챌 때, 아, 내가 안 해도 다 되는구나, 저절로구나 하고 알아챌 때 반짝하거나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득인데 그 체득이 점점 쌓여갈수록 신경망이 바뀌고 번호가 되고, 예, 요게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연기. 그래서 연기는 간단히 저절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결국,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워낙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 서공님은 저절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연기는 이제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홀로 존재.
모든 게 이것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니까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과 저것이 다 연기적으로, 인과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 인과적인 법칙이 없이 홀로 존재한다거나 홀로 뭘 해가지고 그런 인과법에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네, 그게 연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됐는데요. 정의를 이렇게 또 주시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연기법을 알고 저절로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도노를 하고 그럼에도 자꾸 내가 한다는 착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럼 또 착각 속에서 이걸 하다가 아, 또 그게 아니었지 하고 자꾸 그렇게 회로가 강해지면은 거기서 모든 법들이 다 파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결국 저는 연기법에서 제일 파생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수행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해야 될, 초반에 얘기해야 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연결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없거든요. 다 연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상속한다 그러거든요. 앞에 생각이나 무의식이나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지. 과학적으로도 불교에서도 절대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자유의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법이다. 연기법에 배치되는 거다. 근데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가 이제 저 어느 정도 도노도 했고 깨달음도 있고 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득도 하고 이해도 했어. 그러면은 자유의지라는 거는 뭐지?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여러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 나중에 자기의 견해가 그러니까 연기법에서 여러 가지 탁마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파생이 되는데 저는 자유의지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의지까지 저도 이제 그럼 연기면은 왜 불교가 이제 흔히 잘 모르는 사람이 비난받는 게 너무 무기력하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깨달음 그럼 왜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는 건데 연기의 바닷속에서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데 왜 뭐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를 한번 또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님은 연기랑 자유의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그냥 질문하는 사람 같은데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데 좀 궁금해가지고 좀 그냥 음, 질문해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네, 네네, 네. 네. 예. 그 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연기하고 자유의지까지 같이 이제 연결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전번에 목요일 날, 음, 문담 미팅 때 어느 도반님께서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 돌보시느라고 힘들다는 말씀하셨더니 소공님이, 어, 그러니까 거의 죽으라는 그냥 받아들임 말씀하셨잖아요. 죽으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궁리할 수 없이 그거는 나한테 영기적으로 주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죽으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낸다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 내지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게 그게 자유의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죽고 나면은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건 자유의지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절로 새로, 일어나는 예, 어떤 저절로 힘, 네. 기존에 아까 종달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존의 어떤 뭐 팔자 내지 습관 우리가 그 기존에 이렇게 세뇌된 대로 그거 세뇌된 대로 반응하잖아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싫고 좋고 이런 거를 내는데 그냥 받아들여 버렸을 때 오히려 나오는 새로운 반응? 뭐 이런 게 그런 거를 오히려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연기라는 게 이제 옛날에 아까 이제 각해님 말씀하셨을 때 불교에서의 그 어떤 저절로 뭐 이것이 있음으로써 뭐 저것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수공님하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실상계하고 현상계, 미지하고 이제 이 생각의 세계로 나누고 나니까 연기라는 게 저절로 이게 봄이 되면 봄꽃이 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작용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해석을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해석을 붙이기 때문에 또 연기라는 거를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참 인간은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그 연기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것도 연기적으로 일어난 생각이지라고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예, 연기를 알았을 때의 효용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서 연기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생각의 이름을, 연기조차도 생각의 이름을 알게 됐다라는 게 그게 참 힘인 것 같아요. 모든 생각을 의심하게 되는, 떨어져서 보게 되고, 네네네. 네. 네. 지금 그 떨어져서 봄 그것이 자유의지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에,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유일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물론 알아차림도 연기로 저희가 이 알아차림을 배우고 이 도반을 만나고 소공님을 만나고 또 불교를 접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알아차림이 뭔지도 몰랐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어떤 복인지 뭐 팔자인지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 나의 조작 없이 어, 최소한의, 바탕의 긴장? 또 좀 지나고 나면 그거의 효율성을 알게 돼가지고 저절로 일어나는 유일한, 인간의 뇌에서 유일하게 일어나는 자유의지를 끌어내고 자유의지로 일어나는 게 뭘까 생각하면 알아차림이라는 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가장 위대한 거구나. 우리가 하는 공부는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알아차리고 그거가 전부다. 그 오직 알 뿐.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약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막 조작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알아차림뿐이고 그게 초라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유의지를 꽃피워지고 또 다른 저절로를 어, 또 생성해 내가는 거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그 자유의지를 그 어, 매개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일이라는 거를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상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먹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기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저 멀리 이란에서 전쟁이 났는데 당장 오늘 내가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값을 보고 화들짝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옛날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보와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예, 보편화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체념하고 그, 거기에 빠진다 그러죠. 뭡니까? 무기, 무기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보면 이제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생사심의 바닥을 그게 죽는다는 게 생사심의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기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힘이 빠지고 저항하지 않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한번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난 뒤에 그게 뭐 그것도 연기인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바닥을 치는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안 좋은 일들이나 막 이런 그런 일들이 갑자기 몰아쳐서 음, 한 점에 뭐가 때리듯이 몰아쳐서 그게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끝까지 지나고 나면 연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한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는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이제 그런 그 추구하는 거나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일단 평상시만 한번 바닥을 쳤다는 베이스 아래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자신이 추구하고 뭔가 해야 됐다는 그런 욕심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단계 좀 이제 단계로 치자면 그 정도 지나면 이제 효율성,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그게 자유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아니면 어차피 똑같은 길을 갔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연기가 바뀌는 거죠. 또 연결된 게 또 바뀌고. 그래서 아무리 연기라지만 고정된 연기는 없다. 어느 정도 자유의지라 하는 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연기를 만드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리지지만 그게 흔히 신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의 조금 그런 걸 준 것 같아요. 변화. 너무 재미없잖아. 한번 정해졌으면 끝까지 가면은 끝이라 그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약간의 요소를 준 게 인간의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준 게 자유의지가 아닐까. 그래서 또 이게 되게 변화무쌍하고 뭔가 그게 더 뭐라 그럴까요?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나는 세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음, 늘 음, 제가 생각하는 그 연기와 자유의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이제 어쨌든 예, 알아차리면 마음의 풍경은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음의 톤? 그 마음이란 말을 또 잘 안 쓸 오해가 많지만 어쨌든 내면의 풍경은 많이 바뀌고 내면의 톤은 많이 내면의 그런 게 바뀌면서 그게 또 원인이 돼서 상엽님 말씀대로 분명히 바뀌는 게 전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거 뭐 제가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근데 상현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저도 그렇게 동의하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저기, 예,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오늘님. 네, 저희 내일 저희 블로그 읽기 거기다가 올릴 글을 아까 하나 골라놨는데, 거기에 이제 소홍님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올렸던 건데, 아들이 내일 달리기 시합이 있어가지고 엄청 떠는데,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마음 턱 놓으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놓는다고 해서 내일 시합을 잘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제 긴장이 풀리면 더 시합을 잘 하게 되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습관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유의지, 뭐 연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하루하루 내가 한 습관이 결국에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환경이 매크로한 환경이 있고 마이크로한 한 환경이 있어서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도 커다란 연기이긴 하지만은, 내가 생각으로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우리가 신경망을 이렇게 튼튼하게 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조그맣게 조그맣게 쌓여가는, 그게 내 삶을 바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알아차림이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그, 이게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쌓여서 일어나는, 그것도 하나의 연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상현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거는 연기인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현상계에서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망의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연기를 계속 느끼면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여기인데. 그러다 보면 항상 순간순간 지금이 소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게 신인지 연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 어, 그래서 항상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 아내 법사님이나 우리 딸들 항상 음, 감사하게 되고, 그게, 그게 다 출발이 연기인 것 같아. 음, 맞아요. 그 연기나 자유의지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좀, 이거가 뭐 좀, 뭐, 신기한 건가? 뭐, 이렇게 신비한 건가?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님 말씀하신 게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깨달음은 신경망의 일이잖아요. 모든 게 유물론이잖아요. 결국 습관, 그 다음에 일체 유심조라는 게 일체 유신경망, 그리고 우리의 뭐 생각의 그런 신경망에서 그 깨달음의 신경망이 알아차림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뜬구름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습관을 잡다 보면 자유의지가 매 순간 생기고 그 매 순간이 결국 찰나생 찰나멸 정말 오늘만 살고 이 순간만 살고 지금 여기만 있는 거가 그것까지 또 상업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이게 뭐 연기, 자유의지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연기도 해석이고 그게 우리 신경망에서 일어난 해석이고 그다음에 알아차림의 습관으로 그 자유의지가 저절로 일어난 자유의지가 계속 발생하게 하는, 그러니까 발생하게 하는은 또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나의 주작 같은데, 아무튼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유물론적으로 습관인 거고, 그게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고 또 내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님이 올리신 그 영상을 보시라고 한 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고서 너무 놀랐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가 앞부분만 잠깐 보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참 그때 제가 이게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신경망의 일이어서 이게 다 물질이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오늘님이 그 영상에서 이게 완벽하게 물질이라는 그거를 증명해 놓은 그 영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뇌의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걸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 신경망이 있으면 이게 이제 시냅스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느슨할 때는 잘 끊어지는데 이거를 강력하게 붙이는 게 이제 막 생긴다든지 아니면 반복 복습을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 신경망이 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다 따로 분포하는데 어떤 구조를 띌 때 하나의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든지 뭐 깨달음에 관한 나의 생각들도 신경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가 이게 구조가 단단하면 안 끊어지는데 이게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다 끊어지는 게 이게 뇌세포 뇌세포가 막 시냅스화하는 그 과정에 뇌세포가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다 촬영을 해놨더라고. 그러면서 내 연구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로 이게 물질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게 다 물질이구나. 하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나라는 개념도 그렇게 해서 형성된 거다라고 물질로서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봤으면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고 소공님이 꼭 우리가 뭔가 알아차림할 때 그 얘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구조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조를 보라. 알아차림할 때 서술적 알아차림이 아니고 비서술적 알아차림할 때 그 구조를 알아차리라고 딱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조.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하는 이 구조를 보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그 시냅스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소공님은 무슨 어떻게 알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되게 확연해졌거든요. 비물질인 모름 비물질은 모름밖에 없고 모든 것이 물질이구나. 진짜 유신경망조. 나라는 게 다 물질이다. 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정의가 내려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그거 보고서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안 보셨다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가 안 봤는데 본 것 같아서 안 볼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연님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뒤에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와, 저 깜짝 놀라서 그 영상 보고, 그래가지고, 혹시 소공님 안 보셨나 싶어가지고, 오늘님 보고 이제 카페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안 올리셔가지고, 그 소공님한테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다 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 근데 소공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귀신 맞아. 제가, 제가 그거 잠깐 봤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저도 놀라웠던 사실이, 그게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신경만이 시냅스가 만나서 저장되는 방식이 뭐냐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맞아요. 자음과 모음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기역과 아가 만나면 가가 된다든지, 니은과 아가 만나면 나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조합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 조합된 것들이 하나하나씩 저장되면서, 근데 뇌의 어느 장소에 그런 방식으로 묶여서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이제 그게 연결돼서 이제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지. 그
연결 상태가 아주 나빠지거나 느슨해지면 이제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같은 게 걸리면 그 저장된 그게 이제 불러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의 물질화된 뇌에 대해서 거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음. 그죠. 그제 설명으로만 듣고 있으면은 뭐 이제 뭔가 그런 게. 음. 근데 그 뇌세포가 자라나는 과정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보여주니까 촬영과 예. 그래픽하고 같이 보여주니까 이제 이해가 네네. 빨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뇌세포를 키워가지고 아예 실험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음. 기억해라. 뇌세포를 그 우리가 뭐 파브로프의 개 실험하듯이 뇌세포 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뇌세포 일부를 떼서 배양을 해서, 그죠? 그거를 네네. 전기 충격을 계속 줘갖고 작업을 시켜서 얘를 AI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상을 이제 잘못하면은, AI보다는 전력이 적게 드는 예, 예. 굉장히 그러니까 효율적인. 이 잘못하면은 전기 자극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잘하면 무슨 보상을 줘서 계속 반복하게 하니까 얘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어디가.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왜 예전에 애니메이션 우리 어릴 때 은하철도 999나 뭐 이런 거 보면 사람 뇌를 뽑아다가 기계에 연결시켜갖고 이제 일종의 네네. 그게 영원한 삶이잖아요. 트리하고 메텔이 결국은 안드로메다의 끝에 가서 하는 게 그거잖아. 몸을 버리고 뇌를 기계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근데 결국은 거부하고 그냥 다시 길을 떠나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런데 거기서 철학적인 내용도 있대. 인간은 도대체 그렇게 살아서 뭘 하냐. 거기서 그 행성에 보면 시간이 너무 영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지고, 그죠? 뭔가 하려는 의지도 없어. 막.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시간이 결국 좋은 것인가? 영원한 삶이.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 더 발전적이고 빛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했었죠. 네. 소홍님이 이번 문답 미팅 때 얼마 있지 않아 인간들이 다 뇌에 칩을 심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그냥 옆에 두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에서 이 내가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을 해킹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다음에 유튜브나 뭐 네이버를 열었을 때 그 내용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피커로 이걸 도청하는 느낌이 나. 그래서 지금 핸드폰 없이 우리가 못 살듯이 모든 기능이 만일에 이 뇌에 칩을 심도록 만들어버리면 저희들은 어떡할 수가 없는, 지금 이 핸드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보고, 뭐, 시장을 보고, 뭐, 소통을 하고, 지금 이 우리가 줌 미팅도 다 핸드폰이나 뭐 SNS 이걸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기기를. 그렇다면 나중에 그 AI가 이렇게 칩이 심어진 거를 만일에 머리에다가 장착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면 선택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한 20년 전에 이 핸드폰을 봤으면 다들 무섭다고 했겠죠? 그때 시절에는 한 3, 40년 전? 우리가 하고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멀리 음, 있는데도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뭐 은행 안 가도 다 업무하고, 그래서 좋다고. 저는 이제 사실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것도 제 해석인데 낙관적인 것들도 많거든요. 과학에 대해서. 음, 사실은 이제 뭐, 양자역학이니, 뭐, 그다음에 지금 무아의 개념도 옛날에, 사실 소공님 전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달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걸 설명할 길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과학으로도 많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터미네이터부터 이렇게 다 과학의 발달을 좀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음 그게 두렵다기보다 좀 기대되는 면도 있는. 음, 음. 우리 수행도 더 평준화되고.
알아차림 그, 칩을 그 넣어가지고. 수연님 올려주신 거 영상 저도 봤거든요. 낮에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수연님 방금 말씀하신 거, 상현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유물론적인 그런 시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 뭐야, 마음이다, 생각이다, 의식이다 하는 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뇌세포의 어떤 상호작용에 물질화되는 그런 쪽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서공님이 나는 유물론자다라고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모든 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 어, 우리 물질화되는 걸로 과학적으로 언젠가는 규명이 가능하고 그런 거를 깔고 있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결국은 이 유물론하고 유심론의 대결이거든요. 대결 구도가 이때까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게 물질이다. 아니다. 모든 건 마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대결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동안은 유심론적인 게 종교적인 걸로 굉장히 큰 점유를 해왔거든요. 사람들이 영혼은 있지, 신은 있지, 이런 거를 더 크게 설명을 했다면 서공님도 그쪽보다는 좀 반작용으로 뇌과학이라든가 이 유물론적인 걸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뇌과학적인 거는 그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 김대식 교수라고. 김대식 교수의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데 그 뇌과학자, 서울대 뇌과학자 교수인데 굉장히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아주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깊게 설명을 제일 많이 하세요. 김대식 교수가. 그리고 불교 그 설명을 대중적으로 제일 잘하는 교수, 제일 재밌게 듣는 교수 중에 하나가 강성령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불교를 쉽고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강성령 교수가. 그래서 그 두 분을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김대식 교수하고 강성용 교수하고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거장이 아주 뭐에 대해서 저걸 하냐면은 운명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운명이란 게 결국 있어서 그러니까 연기론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근데 모든 건 또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두 사람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유물론이나 유심론이나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김대식 교수는 유물론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거의 소공님하고 똑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김대식 교수가 얘기하는 그 모든 설명이 소공님하고 굉장히 그거 돼 있어. 근데 강성영 교수는 아무래도 불교 교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뭔가 유심론적인 사고방식을 깔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현님 올려주신 그 영상이 굉장히 유물론적인 그런 뇌과학적인 거를 모든 걸 의식까지 다 밝히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그 김대식 교수의 그런 시각하고 뇌과학적인 시각하고 굉장히 결이 닿아 있고, 근데 불교적인 어떤 영혼적인 그리고 유심론적인 그러니까 모든 게 일체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가 결국 이제 마음, 그 의식 이런 걸로 사람들은 받아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강성용 교수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뭔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음, 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공님이 왜 자꾸 나는 유물론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결국 그 유심론적인 측면, 그거는 오직 모를 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미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쳐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그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그 유물론적인 김대식 교수 뇌과학적인 그런 그 유튜브 그 동영상 내용 같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링크 하나 톡방에 올려주세요. 그거 예, 영상. 예, 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무님하고 인서님 얘기해 주세요. 아, 매미님도 얘기 안 했다. 빨리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할까요? 난 누가 나중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누군가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누군가 꼭 얘기해야 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안 하면 이 답답증이 있어요, 내가. 인사님 하세요. 부모님들이 얘기를 다 해주셔서, 뭐, 저도, 우선 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과의 조건에 의해서, 예,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게 수행을 하면서 너무 진짜 절절히 느껴지고 있고요. 네. 아, 그렇구나.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을 나는 A라고 보는데, 아, 저 사람은 B로 보는구나. 근데 나는 왜 A로 볼까, 저걸? 왜 A로 이해할까? 라는 그런 상황에서, 와, 내 인과가 이제 조금씩 보이고 하면서, 그거가 너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각인이 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각인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발달? 뭐 아무튼 성장을 하면서 어쨌든 그게 계속 굳혀진 거고 고정이 되어진 거고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아까 뭐 자유의지도 말씀하셨지만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인과를 보면서 이걸 조금 더 메타인지처럼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화가 나서 예전처럼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 화의 그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감정이. 그 화의 그 에너지 강도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 그 다음에는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뚝 떨어지는 건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다가 그 반작용으로 다시 또 올라오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죠. 그 강도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알아차림이 일어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안 낼 때도 있기는 하고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그 화나는 상태는 계속 유지하려는 그 이제 저의 그 습관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인과가 이렇게 돼서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B라고 얘기해도 난 자꾸 A로밖에는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게 내 인과구나라는 게 이제 너무 절절하게 이제 느껴지니까, 아,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인과를 보고 있고, 예전에 소공님이 그 뭐, 이렇게 이런 알아차림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니까 저 이제 뭐, 아까 꽃 얘기도 하셨지만, 씨앗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뭐, 씨앗을 심는 거다.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뭐 어찌하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변화나 성장을 위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씨앗들을 이제 막 뿌리는 거죠. 저한테. 그 다 뿌려놓으면 이제 꽃밭이 되는 거 어느 순간 이제 언제 필지도 모르고 무슨 꽃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자유의지라고 이제 비슷하게 자유의지가 어느 순간 꽃을 피우는 날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선택을 내가 충분히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조금씩 되어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예전에는 화나 이런 감정이나 혹은 몸에서의 반응들이 굉장히 저도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좀 두려웠는데 많이. 지금도 두렵긴 한데, 그래, 몸이 반응을 하고 오니까 긴장하고. 오늘도 사실은,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자면, 오늘은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냥 이렇게 큰 도로,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 그어져 있는 도로는 아니고 그냥 일반 뭐 그냥 이게 길인데 이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냥 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그냥 이제 불법 주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그냥 주차해 놓자 갑자기 저한테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해야 했는데 그 뭐지 백밀러가 탁 꺾였어요. 이렇게 탁 부딪힌 건 아니고.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 사고 난 줄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얼음이 돼 있는데 다행히 괜찮다는 걸 알고 그분이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시길래 어르신 가시라고 알겠다고 괜찮다고 나 차도 뭐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냥 가시라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눈물이 너무 많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그 몸의 반응이 타고 오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그게 이제 됐던 게 그렇게 제가 이제 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는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알아지고,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이제 너무 알아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아, 울음이 나오고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어떻겠어. 그냥 울고, 그냥, 어, 되게, 그래도 사고 안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또 지나가고. 이게 알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새겨진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인과가 예,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하나씩 보여지고 그런 것 같고요. 언젠가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씨앗들이 이렇게 좀 네, 저에게도 언젠가 꽃밭이 되길 네, 그러고서 바로 하기를. 오늘 봄꽃처럼 사실은 오늘 벚꽃놀이 가려고 가다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들이 어디 가야 돼서 아들을 태워다 주고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대전 사니까 대청호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나왔는데 차 타고 그래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딱 가는 길에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났는데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러고서 한번 울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기분도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벚꽃을 보는데. 벚꽃도 너무 아름답고 예뻤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게 있으면 아까 뭐 각기님 말씀대로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뭐 요즘에 그게 너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확 이제 이런 두려움을 내가 한번 타고 오늘 맞닥뜨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또 저에게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음, 제가 울타리에 들어와서 거의 초반에 한 질문이 인과와 연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소국님한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인과는 굉장히 뚜렷한 것이고 연기는 굉장히 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과에는 밝을 수 있지만 연기에는 밝다는 표현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 그 저는 그 뒤로는 그게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맞구나. 소공님이 얘기해 주신 게 맞구나. 그래서 인과에는 밝아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연기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일어나서 나는 그 소용돌이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상태다. 연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는 관계성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 연기가 있을 일이 없다. 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연기에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점수인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점수의 과정을 좀 겪는 중인데, 음, 그, 이제 자유의지 얘기를 하셨는데, 점수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가 고정된, 제가 저라고 생각했던 어떤 고정된 관념? 이게 사라지니까 자유의지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냥 아주 그것이 거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알던 내가 아니고 되게 가벼워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 뜻밖의 결과? 내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런 결과도 얻게 되고 요즘에 그래서 아, 사실은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요새 점수를 굉장히 이렇게 좀 음, 버라이어티하게 겪는 중이다. 그런데 아, 되게 결과가 예전보다 막 금방금방 나타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도바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아, 그렇게 연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음, 그 존재론적 무아를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점수를 겪으니까 자유의지가 나온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맴님. 괜히 자유의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연기만 얘기해도 충분한데 자유의지는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모님 방금 말씀하신 게 방향은 정확하게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연기는 도노에 대한 얘기고 결국은 깨달음에 대한 얘기고 근데 자유의지는 이제 방향이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는 점수에서 해야 되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거는 연기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자유의지는 연기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의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의지는 이때까지 많이 언급이 됐었고 소공님도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또 질문하시는 분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모든 게 연기고 저절로고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모든 게 저절로고 그러면은 저절로를 아는 건 깨달음이고 도노고 연기인데 연기가 곧 무하고 근데 그럼 자유의지는 도대체 뭐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의지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소공님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내 얘기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얘기해봐. 너 자유의지가 뭐야? 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자기가 진짜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해는 다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비슷한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어떠하면은 이런 자유의지가 나온다. 그거를 다 자기 말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소공님처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소공님 얘기도 100% 명확한 건 아니에요. 두 개가 상반되는 얘기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니까 도노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점수 얘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돼 버리니까. 근데 운무님 지금 얘기하신 게 저는 간단하면서도 또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느껴져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점수 얘기할 때 점수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얘기할 때는 자유의지 얘기를 한번 깊게 자세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정리가, 그러니까 깨달음 도노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거라도 명확하게 자기 말로 정리가 돼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정리되는 거. 물론 이제 논쟁이 될 수 있죠. 딱 보고, 아, 저분은 점수 인정 안 하는 분이구나. 깨달음의 점수가 어딨냐. 하는 놈이 어딨냐. 점수를 누가 하냐. 오로지 깨달음, 도노. 그것만 얘기하시고, 깨달음만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아예 입도 못 꺼내는 문제죠. 자유의지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점수에 대해서 이제 긍정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국님은 일단 도노가 된 후에야 비로소 점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노인데 왜 점수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못, 그러니까 개념을 갖는 것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점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점수라는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도노를 한 사람만이 점수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의 조작이 아닌 저절로 자유의지가 일어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마 저절로 되어지는 게 점수고 그 임유라는 말도 아마도 임유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문무님 말씀하신 것도 게 도노하고 점수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도노가 된 사람들만이 그 다음에 어, 점수가 되어진다는 얘기를 소공님께서도 해줬고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제 운무님의 그 어, 경험의 바탕으로 한 이야기 들으니까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도 그 연기 작용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배치된다기보다는 그 이전에는 나의 습관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 습관을 알아차리고 물러났을 때 일어나는 다른 결의 저절로라고 해야 돼. 다른 결의 연기작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그게 대치된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어차피 나라는 자체가 연기작용의 나타남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 의지로 한다라는 게 그냥 말이 나의 자유의지지 그 이전하고 다른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주체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대치된다고는 저는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그, 저기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수국님이 자유의지의 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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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이 매민,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자유의지지, 나의 음, 자유의지는 아닌 거죠. 음. 시간이 다 돼가죠. 매미님 매미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미님 말씀. 뭐 이렇게 바쁘세요, 대체? 네, 바쁘다기보다는 요즘에 좀 힘이 없어서, 네, 사실 말할 힘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전에 또 음, 중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 굉장히 이걸 어떻게, 그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떻게, 이완이 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러다가, 아, 녹화를 하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졸려서 메모를 좀 했습니다. 노바님들 이야기. 메모를 하니까 좀 잠이 깼고, 사실 수행이죠.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 거의 하지 않고, 알아차림은 그냥 저절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노바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하는 그 어떤 변화들을 그러면 이것을 연기라고, 뭔가 조합해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나, 연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연기에 대한 해석들, 설명들을 들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연기라고 전체를 묶어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고요. 이제 저는 이제 도반님들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그 소공님께서는 연기를 저절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박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저절로하고 동시에 떠오르는 이제 개념이 그러든지 말든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일상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한편으로는 놓아지고 또 알아차리고 놓아지고 이것들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근데 또 그걸 하는 내가 있든 말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가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아 이걸 내가 알아차린다 아니면 뭐 이것마저 놓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가 이제 그냥 된다는 거죠. 뭐 그것과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아둥바둥 싸우는 데가 있든 아니면은 그냥 그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 그러든지 말든지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것이 사실 저는 이제 그것에 그러든지 말든지 다른 표현이 저절로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편으로는 보면 일어날 일을 그냥 당하는 것이겠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연기적이구나, 라고 그러면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그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능동적인 체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어난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뭐 너무 그러면 운명의 수능적이고 팔자구나, 뭐 이런,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뭐, 그, 되게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비관적이거나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중간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 되게 이제 일어날 일을 당한다는 것이 연기인데 또 어찌 보면 그냥 당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체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게 없다는 건데 근데 거기서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허무하다. 그래서 뭐 그냥 무기에 빠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알아차림이 항상 동반되거나 아니면 알아차림이 항상 이제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능동적 체념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면 사실 크게 뭐 저도 연기에 대해서, 이게 뭘까라고 최근에 그런 어떤 올라오는 생각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념을 막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없고, 도반인들 이야기를 듣다가 좀 그런 생각을 지금 든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 자유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도반인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자유의지에서 자유이잖아, 자유. 자유든 의지든. 이게 내가 경험하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면 뭔가 내가 막 적극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이제 뭔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의미의 자유의지의 그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자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자유가 뭘까를 보면,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역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당하고 그로부터 겪게 되는 어떤 이제 현상일 것 같아요. 그 자유마저. 또 자유의지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각혜님께서는 이제 자유의지는 점수고 이제 깨달음은 연기다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서 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그게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그것은 정리가 되지는 않고 다만 이전엔 자유지가 이렇게 뭔가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놓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내가 뭘 하고 싶고 막 이런 거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그냥 그 주체로서 나가 유아로서의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였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주체로서 자아는 아닌데 주체로서 자아가 하는 그런 자유의지는 아니다. 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근데 그게 바로 내가 경험하는 자유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아가지고, 예,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하지 않고 1시간 반을 했으니까 컴팩트하게 여기서 그럼 마무리할까요? 일단 오늘 어쨌든 연기 그리고 연기가 뭔지 또 연기라면은 또 거기 어, 자유의지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도노한 후에만이 또 일어나는 음, 그 자유의지, 연기, 저절로, 그 점수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매미님이 그리고 나중에 정리한 게 인상적인 게 자유의지는 나의 자유가 아니었다. 어디서 오는 자유의지인지 미지의 자유의지겠죠. 나가 아닌 거는 미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작용을 내가 받아서 나한테 그거가 겪어지는 거지만, 어, 그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알아차렸을 때, 음, 미지에서 일어나는 그 자유의지로 또 우리가, 음, 날마다 다이나믹하게 또 우리 삶의 풍경이 또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봄날에 또 도바님들하고 얘기 나누니까 아주 그냥 좋네요. 네. 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듯이 이야기들이 아주, 네, 풍성하게 음, 또 뭐 쏟아지네요.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하실 분들 계실까요? 시간 됐으니까 또 봄밤 또 즐겁게 보내시고,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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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